是这句话，对我来说总是那么难以说出口。没有你，我世界不存在。想你想到我。 이렇게 4년 후, 뭐 몇 년 후에 대상을 받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꿈을 꿔왔다거나 아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셨어요? 그런 꿈을 꾸셨었어요? 제대하는 날 제일 생각이 나는 거는 그거예요. 전날까지만 해도 빨리 나가야지. 근데 웃긴 거는 고개는 뒤로 가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은 제가 가리키던 애들이잖아요. 그 밑에 후임들은 이거 알려주고 잘 못하면 이제 이거 혼내주고. 그런 뭐 대상을 받고 싶다, 이 연기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 그때는 어떤 작품이나 들어가고 싶다였죠. 뭐 상이라는 건 꿈도 못 꾸고 어떤 작품이든 들어가서 그 작품만 들어가 봐.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 확 한 번에 다 해야지. 이런 생각이 제일 컸던 거죠. Love 像海的你都怕 Love 让我一起流泪 Love 你用一句剩下爱情到痛处终不会落终不会落我们不会放手的我怕闭上眼睛就被删掉回忆让你永远留在我心中 I never cry 거리를 좁히기 위해 뭐 움직임이 있으셨을 때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친해지게 된? 아무래도 저도 외국인인데 그 양친아라고 하는 그 여배우도 대만에서 왔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외국인이에요. 언어만 이제 같은 언어를 딱 쓰는 거지만 국적이 또 틀리기 때문에 또 홍콩에서 온 배우도 사실은 뭐 중국이긴 하지만 좀 외국인 같은 식의 어떤 말투 안 통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스태프들이 사실 대만, 홍콩에 있는 스태프들이어가지고 사실 서로가 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배우들이 다 이제 중국에 계신 또 배우분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이는 아니지만은 이 친화력을 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제가 그 촬영을 하면서 투입이 된 게 그분들이 먼저 촬영을 하시고 한 보름에서 한 달 뒤에 제가 이제 촬영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그쪽은 팀플레이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따로 노는 팀플레이가 아니라 흡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팀플레이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됐고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됐고 또 언어적인 식의 느낌이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연기라는 거는 사실 언어적인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거기서 교류를 하느냐잖아요. 다 사람 살듯이 인생을 살아왔던 기본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그런 교류를 통해 가지고 편안하게 잘 적응을 하게 됐거든요. 그 라면 본고장인 그 중국의 라면이 아니고 일본식 라면 가게를 찾아가셔서 라면을 드셨다는 얘기를 어서 들으셨대요. 그건 진짜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그때 이제 그 드라마 그 제작사 대표가 그 굉장히 중국에 있으면서 너무나 이제 맛있는 곳도 많이 이제 소개시켜주고 또 많이 또 사주고 그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가 맛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가 맛있는 거예요.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데려다주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일본 라면이 어느 순간 먹고 싶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일본 라면 파는 집이 있대요. 그래서 한 차 타고 한 40분 정도 가서 이제 먹었던 기억이 있죠. 맛이 좋으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왜 일본 라면을 좋아하게 됐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 중에 꼭 라면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은하철도 999라든지 아니면 한옥선장 이런 만화에서. 그럼 그게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요. 네, 뭐 먹는 거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대신 이제 남자 배우는 그래도 자기가 너무 살이 찌면은 이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특정적인 캐릭터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냥 좀 슬림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운동으로 이제 조절을 하죠. 좀 더 많이 하거나. 근데 배우가 연기를 어떻게 컨셉을 어떻게 잡아서 어떤 식의 캐릭터를 표현하는가 중요한 건데 너무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감정이나 이런 것도 다 놓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바벨이 큰 게 3개나 놓여 있어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어딜 가셔도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활력이에요. 제가 뭐 사실은 웨이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제가 했던 운동들 자체가 좀 격투기라든지 뭐 복싱이나 절권도나 아니면 승마라든지 이런 류의 어떤 유산소를 바탕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리듬감, 템포, 밸런스거든요. 근데 연기를 할 때도 상대방과의 어떤 리듬감이라든지 밸런스, 템포라는 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거를 몸 자체가 체득을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교류를 할 때 너무나 편하게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침에 그렇게 운동을 끝나고 땀을 흘리면은 활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굉장히 에너지 있게 시작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항상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을 나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갈 수 있는 부분의 환경이 조성이 안 되니 그걸 그냥 들고 나가는 거죠. 본인 것인가 봐요. 그럼 바벨 들고 다니시는 건. 촬영장에서 다니는 거는 제 거고요. 외국 나갔을 때는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거기 이제 짐 같은 데 가가지고 운동하거나 또 뭐 그렇게 하죠. 몇 킬로예요? 기본 한 10kg, 12kg 정도. 그래서 12.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잘못된 걸 하고 있으면 꼬마 애나 다른 어린 그런 경우는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 꼬마애가 길거리 그냥 건너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죠. 안 그러면 길거리라는 게 사실 도로인데 그 아이들이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 줄 아는데 그 잘못하면 진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린애들은 정말 그런 거 없이 그냥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죠. 물론 이제 제 피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그날은 괜찮아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위험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정해져 있는 작품은 영화는 의뢰인이라고 하는 영화, 그 하정우 씨랑 박희순 씨랑 같이 이제 작품을 하고 있고요. 드라마는 SBS에서 아테나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끝나고 그 후속작으로 2월 21일 첫 방을 예정하고 있는 마이더스라고 하는 그 작품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애 선배님이랑 이민정 씨가 같이 이제 출연을 해서 아주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에요? 영화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영화 쪽에서는 제가 용의자예요. 법정 스릴러를 토대로 하는 영화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저질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검사와 변호사 간에 어떤 충동이 있고 그 용의자가
굉장히 어떤 안개 같은 느낌을 줘요. 마치 정말 어떤 면에서는 범인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고 영화 거의 끝자락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범인일까 그렇지 않을까 이게 이제 주가 되는 영화고요. 반면에 드라마에서는 변호사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게 그 전날 드라마 촬영을 하고 그 다음날 영화 촬영을 하는데 대사가 상반돼요. 네. 그 전날은 그러니까 법정신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 물론 이제 기업 변호사지만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곳에서 정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부패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미약한 힘이나마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고 저를 뽑아주신다면은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가 돼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 어저께 대사고 오늘 영화 대사는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극과 극의 어떤 캐릭터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되게. 一句话，但是这句话对于我来说总是那么难以说出口。没有你，我世界不存在。想你想到我，我无法呼吸。在我相同的一双眼，能看到所有地方，那所有的地方到处都你的影子。